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5월 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짧은 1박 2일 한국 방문을 해서 우리 정부의 요인들도 만나고 이제 경제 6단체장도 만났습니다. 저는 경제 6단체장을 만난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문통 정부 때 일본에서는 일본과 서로 이 갈등이 생겨가지고 한국에 수출 규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화학 그런 원료라든지 또 반도체에 있는 그런 원료 그런 거에 대한 거에서 수출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재용 삼성의 그 당시 부회장이 일본에 뛰어가고 이렇게 허구를 했었잖아요. 일본이 솔직히 지금 현재까지도 한국보다는 기술이 좀 우회입니다. 뭐 전에는 우리나라가 뭐 2, 30년 뒤떨어졌었는데요. 그 이후에 많이 따라잡아 가지고 상당 부분은 우리나라가 앞서기도 하고 또 일본은 아직까지 일본이 우리나라 기술을 앞서갑니다. 그리고 외국의 그 자원을 원자재 같은 것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일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자꾸 주장하는 건 그렇습니다. 같이 이웃에 같이 있는 나라인데 서로 그렇게 이웃 형제 국가 같이 이렇게 우방 같이 이렇게 같이 이게 엮어져 있어 가지고 어떤 것은 외국의 재생 신원화 저기 에너지 그런 거는 일본하고 한국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그래서 그 원자재를 확보를 해가지고 그리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나눠 쓰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공동 전략을 한다는 얘기죠. 공동 구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일본과 서로 이렇게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동북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이 같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국가 안보도 물론 그렇습니다. 국가 안보도 일본과 한국과 일본이 서로 같이 협력을 해서 안보를 같이 지켜나가는 그리고 신무기를 제공하고 뭐하고 하는 거는 또 미국에서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미래 우리나라 젊은이들 미래 세대에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 안전 문제, 그다음 기술 문제, 그리고 원자재 확보. 그러니까 일본이나 한국에 없는 원자재 많이 있잖아요. 히토리 같은 거 뭐 이런 거 이제 외국에 나가서 이제 그 원자재를 지금 이제 구입하잖아요. 그럴 때 공동 개발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싸고 그리고 어, 서로 필요한 만큼 쓰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하는 협력하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문통정부 때 5년 동안에는 완전히 깨부셨어요 아주. 근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다시 복원을 시키는데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와서 경제 6단체장을 만났다. 만나가지고 기술동맹이나 제3국 진출 협력 같은 거 이런 거를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논의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국민들은요 단순히 지금 현재 야당들이 얘기하는 뭐 무슨 친일 저기 프레임에 씌워가지고 친일파 했는데 친일파는 옛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점령해서 들어갈 적에는
뭐 친일파거든 친일파 아니거든 결국은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고 지금 무슨 장관이고 국회의원이고 뭐하는 사람 아무리 잘난 사람들도 다 일제시에다 다 잡혀있던 사람들이에요. 뭐 누워 침뱉게요. 저 일본 저 중국에서 얘기하듯이 다 그 소용없는 일이고요. 지금 현재 야당들은 괜한 지금 현재 트집 잡아서 일본과 같이 있는 그 전자에 있었던 그런 걸 가지고 친일 프롬 해가지고 그저 우리 일부의 국민들 있잖아요. 무조건 일본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주 철저히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독도 문제 가지고 뭐 얘기하고요. 독도 문제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자꾸 독재 가지고 끌어내고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나 뭐 지금은 보나 우리 땅이에요. 일본에 자꾸 집적거려도요. 그거를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계속 그렇게 해서 세계 여론을 들끓어서 그걸 갖자 유엔에 끌고 가가지고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맞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독도는 한국 땅이라니까요. 근데 그거를 저 서로 반목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세계에다가 끌어내려고 하는 게 일본은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요. 그러면 제풀에 일본은 끊어지고 독도는 우리나라 땅입니다. 그 옆에 울릉도도 있고 역사적으로 있고 지리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방송은 기시다 총리하고 경제 6 단체장이 서로 만난 거 그래서 회담을 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필요합니다. 경제 문제 서로 교류를 이제 해야 됩니다. 이제 빨리 시를 해야 됩니다. 그게 국가의 이익이 됩니다. 기시다 총리 만난 경제 6단체 기술동맹 제3국 진출 협력을 8일 정경련 무역협회요. 기시다 총리 만나 수소 등 신기술 분야에서 협력 목소리 수소 등 신기술 분야에서 목소리를 했다. 네. 지금 이제 여기 뭐 최태원 상공회의소 회장 최태원 참 배짱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경제단체장들 정경련과 무역협회를 포함한 경제 6단체 수장들이 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한일 양국 경제협력 강화와 핵심 전략물자 공급에서 한일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이날 자리에서는 한일 양국의 해외자원 공동개발과 전략물자의 공급망 협력이 핵심 주제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소산업 등 신기술 분야의 공동기술 개발과 제3국 신시장의 공동협력도 다뤄졌다. 재계에 따르면 이날 자리에는 전경련 무역협회 경총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중견기업협회 등 경제 6단체 회장단이 참석했다. 일선 기업인들과 가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보다 전략적인 차원의 깊이 있는 대화가 이루어졌다. 한일 양국이 직면한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이유다. 일본 대사관 측은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등 5대 그룹 총수까지 동석을 추선했지만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경식 경청 회장은 한일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복원되면서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면서 외교 안보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더욱 강화되도록 경제계가 적극 나설 것이라고 공언했다.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경제인들 서로 교류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은 이날 최근 국제기조에서
경제 안보는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한일 양국이 해외 자원 공동 개발과 핵심 전략 물자의 공급망 협력을 통한 공동 이익 추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기술과 제3국 시장 개척은 현재 일본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는 분야다. 양국 간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효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한국과 일본은 수출 시장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세계무역기구 WTO 집계를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 수출액은 한국이 12.6%, 일본이 8.1% 각각 감소했다. 한국은 미국발 금리 인상과 반도체 경색이 시작된 지난해 4분기 10% 감소부터 일본은 지난해 2분기 이후 2.3%가 감소, 2% 감소, 4.6% 감소, 수출이 줄어들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중국 내수 시장 부진이 겹치면서 양국 수출에서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이 타격을 받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일 양국의 협력은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와 유럽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 CBAM은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남미와 아프리카 등 자원 대국이 자원의 수출을 규제하고 있어서다. 2차 전지로 쓰이는 리튬을 보유한 남미권에서도 이런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경제 6단체 회장단이 기술동맹과 자원 공동개발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제 생각은 맞습니다. 그렇게 공동개발을 하는 것이 양국의 국익에 이득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내 중견업체들의 새로운 활로 개척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대일본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부품 분야는 지난 1분기 수출량이 10.1% 급감했다. 지난달에도 1일부터 20일까지 대일본 수출액이 18.3% 줄었다. 구자열 무역협회장은 한일 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수소 등 에너지 신기술 개발이나 생산, 공급, 협력 혹은 제3국 공동 진출에서 이점이 있다면서 교류를 통해 상호 호혜적으로 무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소부장 강화 정책 이후에도 우리 산업의 일본 소부장 수입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3일 발표한 한국의 소재부품 장비 산업 현황과 주요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대일본 소부장 산업 무역수지 적자는 2019년 약 187억 달러, 약 25조 600억 원에서 2022년 약 250억 달러, 약 33조 5천억대로 확대됐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본과는요, 문통일찍의 일본과는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이렇게 보면은요, 33조 5천억으로 이렇게 무역 수지 적자가 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경제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경제는 그 미리 앞으로 저기를 내다보고 지금 어떤 것 조금 손해보더라도 더 큰 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어느 거는요, 앞을 내다보고 그래 놓고 그 나라하고 서로 교류하는 거예요. 근데 문통정부 때 경제할 줄 몰라서 그저 한일 프레임 씌워가지고 일본을 끊기 때문에
기업들에게서 엄청난 그 무역 적자만은 가져오게 되고 우리나라 큰 이득이 하나도 없다. 그게 멍청한 사람들의 수법이다. 이게 멍청한 사람들. 이 저기 그 경제라는 게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시골에서 자랄지 이웃의 사람들의 집들이 살잖아요. 그 이웃에 그 뭐 사과도 심고 뭐 복숭아도 심고 뭐 이렇게 과수원도 하고 농사도 짓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집이 가서 뭐 일도 좀 도와주고 그 사람도 친해지면요. 거기서 사과도 담아주고 뭐 복숭아도 주고 뭐 갖다 먹으라고요. 그럼 누가 이득이에요? 그렇게 안 해가지고 한 개도 못 얻어먹는다. 그럼 이득입니까? 경제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문통정부 같이 그렇게 경제해가지고요. 내수 시장도 망치지만 대외 수출에서도요. 적자만 면치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여기가 골이 빈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 같다요. 무역 이 경제는 솔직히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 사람들이 변호사라는 사람들은 조댕이 말만 가지고 법조민이나 왜 가지고 하는 거고 그런 사람이 경제 어떻게 합니까? 예. 경제는 경제인들이 하는 겁니다. 장사는 장사꾼이 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하튼 이번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와서 한국의 6단체장 경제도 6단체장을 만나서 저렇게 회담하고 이렇게 한 것은 앞으로 우리 대일 관계에 대해서 서로 경제 교류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정보 교환 그다음에 원자재 같은 것도 같이 공동으로 개발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달 26일인가요? 일본의 G7 회의 때 한국이 초청받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는데 그때 또 경제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가서 일본 경제인들과 같이 만나서 회담하고 논의하고 이렇게 해서 더 친밀한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 한일 양국의 경제 협력이 잘 이루어져서 그래서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심찬 하루가 되시고 또 보람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곤중왕TV의 곤중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